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정부도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죠. 수도권 투데이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맞는 오늘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정부의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찻동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찻동 근무자 절반 이상이 가정 방문 중에 폭언과 성희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현장 직원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가능한 응급 호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감정노동을 하는 현장 직원들이 폭언, 성희롱을 당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예방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처링 노라 존스, 윌리 넬슨의 Baby It's Cold Outside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2018년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해서 사업 참여 공동주택 모집 공고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뭔지 이게 설명하고 공모 사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란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말하는데요. 예. 그동안 인천시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으로 한전 컨소시엄과 함께 2016년부터 올해인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상가, 공동주택 등의 첨단 계측 장비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사용자는 원격 검침 서비스와 실시간 전기 사용 정보, 누진제, 알림 기능 등 다양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설명해 주셨지만 전력 공급자와 그리고 수요자들이 그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버려지는 전력은 없는지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전력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IT, 정보기술의 또 다른 유용한 생활 응용 분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공모한다는 거네요. 네, 그동안 인천시는 2016년도에는 상가 등을 중심으로 1,500호,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7,500호에 이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요. 예. 올해는 그 사업의 마지막 해인데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00세대를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할 군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요. 특히 장비 설치비는 전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기간을 잘 기억하시다가 사업 신청을 하시어 전기료도 절약하고 다양한 미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물론 GTX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청락국제도시 연장사업 같은 철도 기관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과 KTX 광명역 사이에 도심공항가 개통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은 승용차로 약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동안은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두세 번 환승해서 가야 했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려 시민들의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광명역에 인천공항이 아닌 도심에서 출국소를 마칠 수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개장되어 터미널과 연계한
6,770번 도심공항버스를 개통하여 운행하게 됐는데요. 광명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갈 경우에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시 보안 검색을 끝낸 수화물 보호를 위해서 무정차로 운영하게 되고요. 예.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갈 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송도국제기호 정류소에서 한 번 정차합니다. 이번 도심공항버스의 개통으로 전국 KTX역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됐고요. 부산이나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출국 수속까지 걸리는 시간을 1시간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네덜란드 그 호구백 마을처럼 전국에서 몇 개 지역이 치매 안심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잘 될까?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는 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될지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치매 환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하고요.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일단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정부나 단체에서에 대한 교육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회 악자의 개선을 더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인네들 자손들 다 해서 내놓고 나 혼자 살거나 어쩌면서 그런 병이 걸리면은 혼자 애롭잖아.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돌봐주시면 좋고.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일반인들이 다 누구나 다 그런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님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 초기예요. 치매. 요양원에서 약물 치료 받으시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은 저희 만약에 입장으로서는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감사한 일이죠.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만 개인이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 또 고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등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자, 오늘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업무 보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오늘 좀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 국민들께 예. 복지부가 내년도에 할 것도 같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네.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업무 보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앞서 시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기에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치매 정책을 국가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풀어가야 할지 오늘 생각을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제 업무 보고에 3대 정책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 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 사회의 포용 확대. 이제 보건의료계 현안이 무수히 많은데 오늘 또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특별히 모신 만큼 이 중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여기에 이제 치매 정책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듭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네. 지금 이 국가 책임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역대 정부에서 그 치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국가가 치매에 관한 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한번 국민의 부담을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국민들께 그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올해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그 살펴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지난해에는 계획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국민들께. 네. 그리고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한 해가 될 텐데 그러면 치매 관련 예산도 좀 지난 정부나 지난 해보다 많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는 네. 두 가지 틀로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설치해서 운영 중인 47개가 있고요. 예. 나머지 한 4개, 5개 정도 여기에는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해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치매 카페라든지 또 상담 연계 서비스라든지 뭐 인지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하나 축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의 일부에 그 보험료를 내셔서 이런 그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매의 그 중증인 경우에는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어떤 그 독자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담을 이제 경감시키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관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뭐 노인 정책과 의료 부서 간의 TF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난해 중순쯤인데요. 의료 부서 간과 또 보건의료계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과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전문 분야들이 대개 이제 전문 단위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이런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좀 헐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실제로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시설에 가셔가지고 이런 생활하실 분이 있고 또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이분은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능을 좀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내에 좀 TF를 구성해서 그 기능 정립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치매 안심센터 얘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3주 동안 치매 관련 특집을 하면서 네. 뭐 자원봉사자 그리고 치매 전문가들 모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 얘기를 꼭 해주시더라고요. 네. 앞서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뭐 치매 안심마을 뭐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뭐 치매 안심마을을 선언하고 이런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치매 안심센터는 그러면은 그 제공하는 최소 그 지자체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전국의 보건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보건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되게 보건소들이 이제 구별로 시군 구별로 다 있습니다. 예. 그 지역 단위 보건소에 저희들이 안심센터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각 그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보건소장이 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할 하에 있고 예. 또 외부에 이제 필요한 신경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협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과에서 예, 같이 그렇습니다. 협업을 하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 전담 코디네이터를 둬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검진이랄지 1:1 뭐 상담이라든지 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치매 안심센터에 만약에 그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이 가면은 이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감을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소 단위로 어떤 데는 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데는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별로는 이 개소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사무실을 좀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개소를 전국에서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을 채용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걱정되는 것은 도심이라든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치매 안심센터에 가용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인들이 많은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잘 투입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좀 보완책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저희들도 좀 이걸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이라도 좀 그런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그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예. 그리고 가족분들이 되게 치매 초기부터 이제 인지검사를 해서 이런 치매의 그 진행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급속하게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일테면 시설에 가신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께서 꺼리지 마시고 이런 안심센터에 가셔서 먼저 좀 인지검사를 받아 보시고 그런 걸 미리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게 아주 좀 증상이 악화됐을 때는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좀 지역 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담과 그다음에 그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특히 이제 그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신경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뭐 다른 과목들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족들이 이런 경험을 대부분 다 처음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전문가 상담도 하고 뭐 진단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치매 안심마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도 이제 그걸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매라는 게 24시간 계속 그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 외에는 경증이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24시간 계속 그런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는 정신이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매 안심 마을에서 그분의 그런 현재 상태를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그 증상이 더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그 네덜란드 그런 사례들을 저희 나라에서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게 나의 일, 나의 가족의 일, 나의 부모 일로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해 주시면 훨씬 그런 부분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따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시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군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함께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칼리 사이먼의 Back Down to Earth 듣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함께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잠깐 듣고 오시죠.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가족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분들 고민을 보면은 정이나 뭐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크지만 현실적인 부분, 이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두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 설치하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보건소에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상담도 하고 진단도 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비를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을 특히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을 지금까지는 한 20에서 60% 부담하던 것을 10%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에 그 필수적인 그 신경인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나 아니면 MRI 검사 이런 것도 건강보험에 지금 적용을 해서 의료비 경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직 치매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그 치매의 그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제 경증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요양에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1등급은 굉장히 이제 중증인 거고요. 저희 인지 지원 등급을 신설해서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치매는 상담하고 검진하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관리 아니겠습니까? 돌보는 거. 네. 가족들이 돌보고 전문 치매 담당자가 이제 돌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치매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혼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주위에 돌봐주지 않으면 밖에 외출하셨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면 이제 실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해서요. 독거노인에게 대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전을 확인한다든지 또 관련된 그 복지 서비스를 연결을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응급 상황에도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필요한 분들이 찾아가서 직접 그런 센터나 기관, 병원에 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국가가 뭐 찾아가는 읍면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 좀 더 지금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이제 그 방문 요양이라든지 또 그 지역 내에서 주 야간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관리 그리고 진단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예방이 가장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40, 50대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치매의 그 중앙 그 치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도 그런 치매 센터가 있습니다. 치매 지원 센터가 여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방할 그런 수칙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교육입니다. 지역 내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치매가 더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고 또 혹은 더 그 예방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앙과 권역과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이런 그 치매 안심센터의 그런 교육과 그 여러 가지 진단 검사 기능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진짜 그 어느 한 부서 뭐 한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앞서 말씀하신 뭐 부서 간 그리고 의료계 간 계속해서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외에도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노후 지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OECD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대개 이분들이 그 경제 개발 시대에 굉장히 아주 헌신하셨고 또 자녀 교육에도 여러 가지 그 재산이랄지 소득이랄지를 그 축적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이 정부 내에서 올해 고령자에게 5만 원 올렸어요. 지금 현재 20만 원 수준인데 25만 원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정부 끝나기 전까지 30만 원 수준을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소득이 좀 보전이 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이 그런 그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속 가입하게 지금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을 좀 현재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 지금 정부에서 그 국민연금에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재정 전망을 추계를 하고 그에 따르는 제도 개선도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앞서 실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뭐 며느님이라든지 아드님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어르신들이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아직 정정하다. 너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자신이 좀 힘들어지면은 인정하시다가도 오락가락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8210번님이 우리 부모님 치매가 너무 걱정되는데 검사에 검자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십니다. 치매 진단을 국가에서 건강진단하듯이 의무화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아마 제도를 지금 아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도 그 검진 주기를 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66세 이상에게는 이제 매 2년마다 제가 1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그 내용도 정교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족 혹은 지역에서 그 당사자도 그렇습니다. 그 치매를 좀 숨기려고 하고 또 치매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대신에 뭐 인지라든지 뭐 다른 이제 그렇죠.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가족분들의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본인이 어르신을 설득하시려고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가셔서 한번 우리가 상담을 받아봅시다라고 예. 좀 유도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진 주기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해서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구축될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 홍보도 되고 그런 것들 서비스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의 이제 핵심 정책이 될 업무 보고 어제 이제 5개 부처 합동으로 있었는데요. 굉장히 뭐 수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총리께서 지금 나눠서 여러 부처를 나눠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데 첫날 소득 주도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관련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예. 거기에 그 5개 부처가 이제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그다음에 복지부였는데요. 예.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국민들의 그 삶이 올해에 좀 체감하면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특히 중소기업이랄지 농심부, 해수부 여기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예. 복지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제일 중요한 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은 지금 현재 한 80% 수준인데요. 근데 우리는 70% 수준까지 이 정부 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의 보장성이 이제 한 63% 수준에서 이제 정체됐던 이유는 예. 비급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 중에 의학적인 필수적인 비급여는 이제 급여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부양의무자, 여기는 어르신 관련된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이제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해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예. 또 아동수당도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하고요. 아까 기초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이제 우리가 곧 3만 불 시대에 돌입합니다. 예. 그러면 3만 불 시대에 복지를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개편해 나갈 것인지 중요한데 예. 우리는 지금까지는 되게 떨어져 있는 시설에 이제 되게 보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그 서비스에 뭐 그 맞춤형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로 좀 오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하는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다른 나라의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그런 복지 체계의 그 혁신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 정부 보고 첫날에 의료 보건 복지 분야 그리고 고용 분야 이런 것들이 이게 밀집되어 있던 보니까 정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정책에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특히 치매에 관한 정부의 정책 제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4번째 시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로 고민하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면도 있을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분들 질문 또 사연, 상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사연을 받겠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음이나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분들 많죠? 어떻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겨울 사색을 가셨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조난도 있고 심혈관질환과 무리한 산행으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겨울 산행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뭐 아이젠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겠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아이젠은요, 원밴드, 원버튼 형태보다 발 전체를 감싸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 체인이 겨울 산악용으로 적합합니다. 예. 또 이제 아이젠에 너무 의존해서 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등산화나 바지 안으로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보온 장비인 스패츠 착용도 필수고요.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이 커지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보폭을 좁게 하고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이 좋아요. 반면에 내리막길에서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며 천천히 걸어서 신체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면 올바른 보행 방법에 도움이 되겠죠. 예. 이게 조난과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산은 언제 어떻게 이게 날씨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독 산행을 우선 피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겨울철 하산은 추위와 강풍, 빙판길 등으로 평소에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하산은 해 지기 전에 이제 2시간 전, 오후 4시 이전에는 모두 마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질환 환자는 단독으로 산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되도록 겨울 산행은 3명 이상이 함께하며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난을 당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랑 랜턴도 구비하면 더욱 좋겠고요.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도 눈여겨봐두도록 하고요. 예, 근데 안내판 사이사이에 안내판이 없는 곳에서 위치를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119 신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고 앱을 미리 깔아두시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어플인데요. GPS를 중심으로 위급 상황 시 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또 사진, 동영상, 문자 등 파일을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고요. 조난 시 위치를 잘 모르거나 실족돼서 위치가 부정확할 때 주변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산악사고 전문 산악 구조대가 있는데요. 평소 저희가 이제 지리 조사를 통해서 산의 주요 사고 지점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산을 오르는 119 산악 구조대가 있으니까요. 위급 상황 시 이제 119 신고 어플, 전화 이용하셔서 119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즐거운 산행은 이제 준비된 산행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겨울철 산행에서 주의할 점, 알아두면 좋은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